이투데이 박곡 기자입니다. 네, 이쪽에 있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는 끝까지 간다나 터널이나 킹덤처럼 감독님의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름의 독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공식 작전은 살짝 공교롭게도 모가디슈나 교섭 같은 작품을 연상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관객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식 작전만의 독특성은 뭔지, 관객이 왜 극장으로 와야 되는지를 감독님이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관객들이 아주 재고 따지고 극장으로 오는 분위기잖아요.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왜 바꿨냐라는 질문으로부터 해갖고 많은 그러한 질문들과 그 자체가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면 저의 어떠한 이유, 저희 제작진의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영화 자체가 증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두 번 했던 말씀이긴 한데 각자의 말씀대로 소재나 이 이야기의 배경 그리고 장소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새 작품들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출발 지역은 비슷하지만 각자 영화가 가려고 하는 방길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너무나 새 영화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 재료가 비슷하더라도 셰프의 어떠한 양념을 첨가하는 태도나 요리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비공식 작전은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과정, 모습을 통해서 서스펜스, 유머, 액션 등 극적,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형제 이현정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여쭐게요. 이 실화인 건 이제 이미 알려졌는데 왜 하필 이 실화에 좀 더 집중하셔서 왜 하필 이걸로 영화 소재로 삼으셨는지 좀 개인적인 배경이나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아마 18년쯤 킹덤 1을 마칠 즈음에 제안을 받았어요. 이 작품을 제안을 받았고요. 원작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물론 흥미로웠겠죠. 근데 왜 이 실화의 소재 이야기에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흥미로웠고 그 당시 이 실화는 과연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었나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사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실화라는 것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외교관이 납치됐다가 말도 안 되게 잠시 사라졌다가 적당한 꽤 많은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결국은 무사히 돌아왔던 해피엔딩을 베이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그 외교관님은 무사히도 돌아오셨고 이러한 결과적으로 해피엔드 베이스였고 그 사이에 저 스스로도 지금 말하지만 그 사이에 건너뛴 어떠한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 실화 베이스. 그분은 납치됐고 20개월 만에 돌아왔다. 근데 그분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어떻게가 몹시 궁금했고 그 부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단 이 영화를 이러한 어둡지 않고 관객들이 편히 잘 볼 수 있도록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작품들을 바라보고 찍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앰비언스타 이남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이제 좀 나오신 주연분들 빼고 이제 좀 안기부 부장으로 나오신 김은수 배우님도 되게 좀 신스틸러로서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이제 또 하나는 주지훈 배우님께는 이제 좀 패션이 좀 평범치 않고 좀 되게 많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이제 좀 그런 좀 독특한 패션들은 어떻게 좀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비하인드 듣고 싶고 이제 하정우 배우님께는 요즘 다양한 액션들을 좀 소화하셨는데 좀 그 액션들 준비하시면서 고충은 없으셨는지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예.
네, 아마 그때 기억을 공유하시는 기자님들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그 당시에 안기 부장의 위세는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러한 존재인데요. 다만 저희 영화에서는 그러한 무겁고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적당히 유머적인, 희화적인 요소로 그리고 아이러니한 요소로 안기 부장이 등장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역을 함에 있어서 그 자체의 카리스마와 그 카리스마 옆에 있는 유머러스함이 있는 배우가 김웅수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한 그 김웅수 선배님을 의상을 정함에 있어서 그 첫 등장을 아마 테니스를 치다가 오셨던 느낌으로 그 복장을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최초에 옆에 계신 주지훈 배우님께서 팁을 주셔서 아마 그 당시에 공무원 분들의 가장 즐겨했던 스포츠가 테니스였을 것 같고 그 어딘가에서 테니스를 하다가 금고가 열려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찾아왔을 거라고 추정해서 아마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팔도 흔드는데 그분이 테니스 하던 스윙 연습을 하시면서 그곳을 찾아왔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정리하면은 카리스마와 더불어 유머를 겸비한 김웅수 선배님이 저희 안기부 역에는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판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가 굳이 촬영이 아니어도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서 뭐 영화 얘기 하시죠 감독님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밥 뭐 먹었냐 이런 사소한 얘기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감독이랑 또 그러다 보면 또 캐릭터 얘기도 자연스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대본에서 느껴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감독님과 함께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판수란 친구가 그 동양인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요즘도 그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이긴 한데 그게 벌써 87년도 그 옛날이니 어떤 동양인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 더욱더 익숙치 않았을 것이고 근데 그곳에서 세일즈를 하는 친구니까 호객행위를 해서 먹고 사는 친구니까 뭐 아무래도 좀 눈에 띄고 이왕이면 여러 똑같이 생긴 택시에 똑같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서 더욱더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일 것 같다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저희 전문 의상팀과 감독님과 함께 상의하다 보니 그렇게 좀 눈에 잘 보이는 그래서 처음에 호객행위 할 때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모자도 실제 그 나라의 택시 운전수들은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택시 운전수를 하는데 갓을 쓰고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열의를 보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캐릭터에서 비롯된 그런 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 이제 펼쳐지는 자동차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며칠을 붙여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한 4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로케이션을 이동할 때마다 그 차량의 동선에 걸맞는 그 거리에서 계속 하나하나 이어붙인 촬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전 커트에서 제가 어떻게 연기를 했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그 전체 카 액션 씬의 프리 비주얼 영상 콘티를 미리 만들어 주셔서 저희 배우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면서 항상 상기시키고 어떤 컷에서 어떤 주요 리액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디렉션도 주시면서 꼼꼼히 계속 끝까지 챙겨 나갈 수 있게 연기해 나갈 수 있게 그런 프리비주얼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또 제작진에게 네, 굉장히 감사했고요. 사실 뭐 그러한 카 액션 씬이나 그다음에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와이어 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하는 게 물론 매번 그러한 촬영을 경험을 하지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네, 무술팀의 네, 준비에 잘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후반에 나오는 데이 카 체이스는 아니고요. 그 중반부에 밤에 도망가는 판수를 쫓아가는 우리
민준의 차 장면이 있잖아요. 달리는 장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또한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으나 잠깐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저희가 해질 무렵에 전체를 찍었어요. 매일 해질 무렵은 하루에 많이 찍어봐야 2컷, 적으면은 1컷, 운 나쁘면은 1컷도 못 찍을 그러한 순간이었는데요. 총 제 기억으로는 총 그 짧은 순간 차 달리는 장면을 총 18회차를 찍었어요. 해 지는 장면, 그리고 해 질 때, 그리고 해 뜰 때 잠깐 20분씩 찍었는데 그 18회차 동안 끝까지 그 열의를 가져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과 배우분께 이 자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그 카체이시나 총격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현지 촬영하고 그 한국에서 촬영한 피리엇 얼마나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뭐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여러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제 붙여야 됐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역을 얼마나 쓴 거고 얼마나 그 배우님들이 직접 연기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하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 차 터질 때 보면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원래 예정된 멘트였는지 아니면은 뭐 그 장면을 포함해서 하여튼 영화에서 그 애드립이 있었는지 두 분 다 기억나는 대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신이 낮 차신이 약 6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만 그 나치 차신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모로코 세 도시를 다녔는데 세 도시를 다닐 때마다 그 장소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저희가 모로코에서 4개월을 찍었지만 모로코 탕헤르,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세 도시 각기 다 촬영지를 이동하면서 할 때마다 카체이스 장면을 찍었고요. 아마 모로코에서만 20-30회 정도 촬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세트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예를 들어 계단에서 실제 배우 스턴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뒤집는 걸 실제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세트, 한국의 짐벌이라는 차 흔들리는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 또 찍었고요. 그런 것들이 도합 한 40여 차, 40회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그 모로코와 한국 분량에 대해서는 세트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로코에서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 장면 일부 한국에서 찍은 장면도 있고요. 혹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19년도부터 시나리오 이야기를 회의를 많이 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는데 아마도 그때 그게 평택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들깨 장면이. 그래서 평택에서 한 7회차 정도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저녁 때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촬영이었는데 아마도 그 밤 촬영을 해나가면서 진짜 피곤해서 그런 말을 한마디 뱉었는데 감독님이 그거를 쓰자라고 아마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독님 가만 계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저 또한 이게 대사에 있었나 해서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폭파 장면이고 해서 롱테이크로 한 테이크로 갔던 장면입니다. 그때 소화를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찍어야 되는데 어떠한 좀 디테일한 대사가 있기는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민준의 어떠한 감정과 그 당시 찍고 있는 하정우 배우님의 모든 것을 우측해셔서 내뱉은 더 이상은 좀 찍지 말자라는 뜻의 그 절실함 그게 아마 민준의 절박함과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주 배우님한테도 인상적인 대사 있냐고 물어보신 거 맞으실까요, 기자님? 아니면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하세요. 네. 저는 뭐 저 지금 듣고 있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아마 그 뭐 애드립적인 요소가 있었냐, 뭐 두 분이 인상적인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촬영이 끝난 지가 꽤 됐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대사가 뭐 애드립이었냐 아니었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명확한 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님과 정호 영화 저희가 리허설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드라이 리허설을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되게 리얼한 상황을 맞이하고 리얼 톤의 대사와 리얼 톤의 연기를 주고 받으니까 막 아주 디테일하게 난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슥 훑어보는 느낌 정도만 서로 주고 받은 다음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면 저희끼리 이제 호흡을 하는데 그게 마치 저는 뒤에서 지켜보시는 감독님 포함 마치 약간 이렇게 좀 즉흥 잼을 하는 기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이것이 애드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저의 플로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호영의 플로우가 들어오고 그거를 지켜보는 감독님의 막 플로우가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그런 좀 즉흥적인 그래서 대본을 보고 리허설을 했고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크를 연기했을 때 되게 프레시하다라는 느낌을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